호주 시드니의 시라이프 수족관에 살고 있는 동성 펭귄 커플이 한 암컷 펭귄에게 부모가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CNN에 따르면 스펜 그리고 매직이 새끼 펭귄을 데려와 지난 10월 전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였다고 합니다. 이 두 친구는 수컷 젠투 펭귄으로 지난해 번식기 직전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 펭귄 두 마리는 항상 같이 돌아다녔으며 헤엄도 꼭 붙어 쳤습니다. 수족관은 이들이 좋은 부모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죠. 다른 펭귄 커플이 알 2개를 낳자 스펜 그리고 매직은 남는 알 하나를 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CNN에 따르면 젠투 펭귄은 각 번식기에 알을 2개 낳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게 추워진 남극의 기온 때문에 알이 하나만 성공적으로 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머지 알 하나는 남는 알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19일 엄청 귀여운 91g짜리 새끼 펭귄을 부화시켰습니다. 암컷과 수컷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몇 달에 걸쳐 혈액 테스트를 통해서야 새끼 펭귄의 성별을 알아냈습니다. 이번 경우 이 새끼 펭귄은 암컷이었으며 지금으로서는 스펜과 매직을 합친 스펜직이라고 불렀습니다. 곧 새 이름을 얻게 될 테죠. 반면 이 새끼 펭귄은 다이빙하는 방법을 배웠고 식욕이 왕성하다고 합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보트가 바다를 항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킥닷컴에 따르면 이 재활용 보트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항해할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보트는 길이가 약 10m이며 슬리퍼, 플라스틱병과 비닐봉투와 같은 재활용 플라스틱 10톤 이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배는 1월 24일 케냐 라무섬에서 출발했는데요. 500km를 항해합니다. 플립플랍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배는 최종 목적지인 잔지바르, 스톤타운에 도착하기 전에 몬바사, 다이아니 및 와타무와 같은 다양한 도시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여정은 12일에서 1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긱닷컴에 따르면 이 배는 지역 주민들에게 플라스틱 재활용과 재사용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여러 도시를 방문할 것이라고 합니다. unenvironment.org에 따르면 인간들은 매년 대략 3억 톤 가량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플립플라피는 또한 2021년 또 다시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해안을 따라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항해에 나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네요. 연구원들이 남극 대륙에서 빙산 아래 깊이 작은 해양 생명체들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남극 대륙의 과학자들은 살사 원정의 일환으로 얼어붙은 남극 호수 아래를 뚫었으며 고대 해양 생명체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뜨거운 물로 얼음을 뚫었다고 합니다. 바다의 곰으로 알려진 갑각류와 완보류와 같은 작은 해양 동물들의 잔해들이 머서 호수 빙하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종들의 잔해가 남극 대륙 빙하의 1km 아래에 보존되고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죠.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네브라스카 링컨 대학의 미 고생물학자인 데이비드 하우드 씨의 말에 따르면 빙하 아래에 이런 고대 생명체가 묻혀있을 줄은 예상치 못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크루즈 캠퍼스의 빙하학자인 슬라웩 톨라크직 씨는 이번 연구팀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네이처 측에 이와 같은 것이 빙하 아래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톨라크직 씨는 이 바다 생명체들이 아마도 기후가 더욱 따뜻했을 때 남극 횡단산의 연못이나 개울에 살았을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 생명체들이 강에 의해 산에서 씻겨져 내려가 호수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동물들은 빙판이 호수 위에 형성되고 얼어붙었을 때 호수 속에 들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뉴 아틀라스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새로운 탄소 집적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사용 가능한 전기와 수소 연료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울산과학기술원과 조지아 공과대학교의 연구원들은 해양 탄소 싱크 능력을 이용하는 장치를 고안했으며 그 결과가 지난 2018년 11월 사이언스 저널에 실렸습니다. 이 장치는 하이브리드 나트륨 이산화탄소 시스템이라고 불리며 본질적으로 커다란 액체 전지입니다. 나트륨 금속 양극은 유기 전해질 속에 들어있는 반면 음극은 수용액에 들어있습니다. 이 두 액체는 나트륨 초이온 전도체막에 의해 분리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수성 전해질 속으로 주입되면 이는 음극과 반응하여 용액이 더욱 산성으로 변하고 이후 전기가 생산되며 수소가 발생합니다. 실험 도중 이 시스템은 50%의 이산화탄소 변환 효율을 가지고 있으며 전극에 손상이 가지 않으면서 1000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은 이 과정 중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전극에서 나오는 남은 이산화탄소는 베이킹소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집적 시스템이 실용적이 되려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이는 데 영향을 주기 위해 보다 큰 규모로 생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의에도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때가 너무 늦었다고요? 그럴지도요.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백신은 자폐를 야기시키며 기후변화가 진짜가 아니라고 믿는 2019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미국의 총사령관도 미국 일부 지역의 추운 기후가 보도된 이후 구식인 지구온난화를 지금 당장이라도 좀 가지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트윗하는 판입니다. 도널드 대통령에게는 씁쓸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사실이며 추운 겨울은 지구온난화가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사실은 지구온난화의 결과이죠. 설명을 드려볼까요? 날씨 및 기후는 맞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닌데요. 날씨는 기온, 강수 및 바람에 있어서 매일 발생하는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기후는 최소한 30년 이상 한 지역의 평균 날씨 조건을 의미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의 점차적인 증가를 말하는데요. 최근 있었던 갑작스런 기온의 증가는 인간의 활동으로 야기된 온실가스의 증가에 주로 기인합니다. 이러한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및 오존이 포함됩니다. 기후변화는 확장된 기간에 걸친 지구의 날씨 패턴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긴 합니다만 화석 연료 연소, 토지 이용, 숲 황폐화 및 농업과 같은 활동들이 이러한 변화를 확대시킵니다. 지난 2018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실린 한 연구는 기록을 깨는 이 추운 날씨와 극소용돌이의 방해는 북극의 온난화에 의해 야기된다고 합니다. 제트스트림이라고 불리는 지구 북반구의 빠른 흐름의 기류는 지구 주변의 날씨 변동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바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며 북극과 열대지방의 공기간 차이 때문에 압력을 받습니다. 북극 지방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제트스트림은 더욱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변동은 북극의 남쪽에 위치한 지역들의 겨울을 더욱 춥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인간의 활동이 부자연스럽게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이고 있으며 그 결과 날씨의 변동의 주요 원인이 되는 제트스트림에 영향을 주는 것이랍니다. Science Advances 저널에 실린 한 논문은 이러한 극적인 날씨의 사례들이 2100년에는 최대 50% 증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문제네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사상 최고치에 달했는데요. 지구는 이를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공학대학의 논문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의해 악이된 지구의 물순환에 있어서 변동이 토양의 이산화탄소를 붙잡는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현재 바다를 비롯한 지구상 생물권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대략 50%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네이처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이들은 토양 수분의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총 생물군계 생산성의 감소를 조사하기 위해 지구 시스템 모델 4가지에서 모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총 생물군계 생산성, 즉 NBP는 일정 기간에 걸쳐 한 지역이 탄소를 얻거나 잃은 양을 가리킵니다. 이번 연구의 결과는 땅이 이산화탄소의 절반을 흡수할 뿐이며 토양 수분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극적인 날씨 관련 사건이 지구의 물 순환 주기에 계속 영향을 준다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지의 능력이 감소되어 대기 중에 넘쳐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더욱 극적인 날씨를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와, 저 눈을 봐 하고 앉아있을지도 모르죠.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특이한 방법으로 주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주인은 쓰레기 수거인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산시성의 작은 골목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데일리 메일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목격한 지역 주민들이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고 합니다. 구급차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자 이 골든 리트리버는 거리 한가운데에 앉아있다 구급차의 앞을 띄었습니다. 영상에서 이 개가 길 한가운데에서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응급구조 대원들이 이 남성이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 똑똑한 게 덕분이죠. 이 남성의 아들은 이 소식을 듣고서는 즉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픈 것이 아니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쓰러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죠. 현재 이 남성은 병원에 입원했으며 아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킹즈 하비스트 펫 레스큐의 페이스북 포스팅에 따르면 보호소에 자리가 없어 7개월짜리 강아지 루돌프를 안락사시키려 시도했지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킹즈 하비스트 펫 레스큐 측은 어느 보호소가 루돌프를 안락사시키려고 했는지 어떠한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돌프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았죠. 고양이만 목숨이 9개인 게 아닌가 봅니다.
KWQC에 따르면 루돌프는 이곳에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 줄 미래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이 페이스북 포스팅은 1000번 이상 공유되었으며 5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으며 일부는 루돌프를 입양하고 싶어 합니다.